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새해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특기 강사 교육에 참석하시는 모두 지사장님들과 우리 영업자분들 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안다과학에 대한 특기 강사 교육과 더불어서 오늘은 메이커 아트 그리고 5시에는 아띠랑 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이 마치고 나면 이제 교육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 이름과 또 그 생년월일 우리가 특기 강사 수료증에 반드시 평가제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내드릴 거니까 꼭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꼭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특기 강사 교육을 수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 원래는 오전은 안 되지만 오전에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간 스케줄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다 녹화를 합니다. 녹화한 거를 다시 드려서 교육 보고서를 그 대신 지금 생방송으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하신 후에 저희한테 설문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함께 화면을 켜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참석 인원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이 마치고 지사방에 구글 설문지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육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오늘 명단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과 맞지 않았을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특기 강사 맞아, 교육은 지금 줌으로 이루어지고 저거 있고 뭐지? 비대면으로 쪼리퐁하고,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각자 이제 폰치스하고, 스케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다른 어떤 교구를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또 필요한 자료들은 특히 브레인 컬러 같이 퍼포먼스 수업이 조금 강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교육 끝나고 보내드리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저희 과목을 가지고 특기 교육을 할 때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룬 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네,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소리가 다 들리실까요? 네, 소리가 다 들리시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온 에듀, 아이랩넌트 에듀에서 아이랩넌트와 온라인 교육의 합성어인 아이온 에듀로 저희가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의 빛을 비치는 아이온 에듀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아이온 에듀와 함께 선생님들과 이번 윤호뉴 교육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안다과학과 더불어서 메이커 아트, 아띠랑과 현장에서 더 행복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기 강사 교육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혹은 세종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프랭크 퍼넨메스라든지 조금 지금 다루지 않는 과목들은 별도로 요청하실 경우에 저희가 따로 일정을 잡아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안다과학 네, 먼저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이 과목은요. 질문에 빠진 안다씨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딱 보셔도 질문에 빠진 안다씨. 네, 질문에 관련된 과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질문에 빠진 안다씨의 과학 이야기는 우리 안다씨가 질문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를 알아가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러면 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특기 강사 선생님들에게도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저희는 문과가 많으니까요. 네, 저도 사실은 과포자기도 했고 수포자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너무 필요하지만 어렵고 또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어려운 그런 과목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유튜브나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의 과목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굉장히 새로운 호기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사실은 삶 속에서 과학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재미있고 신기한 과목이 과학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술과 같은 곳이 바로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를 하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과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계속 질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왜 자꾸 날 따라와요? 사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계속 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계속 화장실에서 신발 신으라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뛰지 말라고 하면 왜 뛰지 말아야 돼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선생님 왜 나뭇잎 위에는 비가 동그라미로 와요? 왜 네모는 아니에요? 세모는 아니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문과에 감성적이시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가 너를 되게 좋아하나 봐. 그래, 그래. 비는 동그라미를 좋아하나 봐. 뭐 이렇게 네, 넘어가기도 하죠. 화장실에서 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넘어지면 아프니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학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얘네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유 기억도 못해. 그리고 학교 가면 다 배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대답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 학교 가서 배우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해는 왜 자꾸 우리를 따라 움직일까?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제 감성적인 인문학이 강한 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우리를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몰라요 이렇게 대답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아예 대답 안 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안다고 하고 딱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 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학교를 딱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오, 네. 아는 순간 선생님들이 대체 어느 원에서 배웠어? 네, 저 안다고 하게 안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하루에 특기 강사 강의를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과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과학에 대한 많은 교육을 했었고 과목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교육 세계가 개정 누리 과정으로 바뀌면서 또 개정 표준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물론 놀이가 되게 중요한데 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놀고 끝나는 교육 중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을 저희가 프랭크 사이언스는 정말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하는 과학이었다고 하면 이번 과학은 이 메타인지를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한마디로 안다과학 선생님이 오는 원은 아이들이 과학을 알고 간다. 라는 이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접목했는데요. 메타인지 지금 너무너무 핫한 트렌디한 사실은 이론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심리학자 존 파벨이 메타, 한 단계 초월하다. 인지, 어떤 사실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초월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인해서 내가 나를 자가 판단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을 네가 가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으며 내가 또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죠. 자, 이렇게 메타인지를 말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또 우리 원장님들도 아직까지는 메타인지가 그럼 메타인지 좋지. 메타버스 비슷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메타인지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네. 이 메타인지는요. 내가 얼만큼 아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그만큼을 하려면 내가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내가 시간을 계획해야 되는지 그 계획성과 실천 능력이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학습 수준과 시험 공부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요. 업무 일정의 마감 기간을 인지해서 내가 그 업무 일정 마감하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완성도와 능력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이 감정을 이렇게 일으킨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자가 진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메타인지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나에 관련된 것, 지식, 정보, 사회, 타인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사실 과학적 학습법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메타인지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이 세 가지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요.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시각화 구조화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죠. 어떤 학습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굳이 메타인지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습에서는 질문하고 시각화 구조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메타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질문 자체도 잘해야겠지만 이 시각화 구조화를 통해서 얻은 이론과 결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근데 질문하고 시각화 구조화를 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다시 내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조화적으로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해 실험하고 증명하고 탐험하는 과정 속에 시각화 구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각화 구조화가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알게 된 것을 이 정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함으로써 내가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때 알았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 발달 방법에 정확하게 나를 아는 질문에서 마지막 설명하는 것까지 바로 메타인지 발달 방법이 이번 안다 과학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빠진 안다 씨의 과학 이야기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세계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빠진 안다 씨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현재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교수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인 우리 홍명희 교수님이 집필하시고 감수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 과학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과학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수를 받고 있고요. 이 안다 씨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안다 씨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다 씨는 먼저 구직 중이세요. 네. 궁금한 게 세상에 너무 많아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가 없어. 구직 중이시고 30대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 유튜버예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 저희 홍비영 교수님이 모티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안다 씨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예요. 그죠?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많아 보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궁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탐구하고 얻어낸 것을 또 유튜버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 네, 수다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메타인지의 발달 방법에 적용된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워크북 캐릭터가 워크북 이미지가 있습니다. 5살은 우리 워크북이 보시면은 다 실사로 되어 있고요. 5살 캐릭터는 네, 지금 이제 과학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6살은 과학 꿈나무. 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캐릭터. 그리고 7살은 네, 과학 박사님으로 캐릭터조차도 연령별로 과학의 지식이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워크북 자체의 디자인이 매거진처럼 되어 있어서 실사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 연계 교육에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렇게 영유아들의 우리 이렇게 워크북이나 동화책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아이들스러워서
좀 초등학교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보기에는 약간 조금 유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사와 함께 굉장히 플랫한 디자인을 두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학의 원리가 궁금하고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건 뭘까? 미리 워크북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워크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문한다, 메타인지 Q, 그리고 확인한다, 메타인지 ON, 그리고 설명한다, 메타인지 UP. 이렇게 메타인지 발달 방법이 그대로 워크북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메타인지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 라고 궁금해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워크북 그대로 읽으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북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워크북에 있는 질문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문어체로 되어 있어요. 문어체라는 거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뭐 책에서 이것은 뭐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죠? 그래서 워크북 자체가 다 구어체로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워크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이 안 열리네요. 왜 안 열리는 걸까? 자. 네, 워크북이 그대로 열리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워크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워크북을 이렇게 흐름대로 가시면서 메타인지 Q로 질문을 하고 메타인지 ON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메타인지 UP으로 설명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연하듯이 여러분들이 특기 강사 교육하실 때 수업하듯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워크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워크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제공이 될 것이고 아이들마다 이 워크북이 나갈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워크북의 안에 있는 내지는 방금 이북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차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간 구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주차에는 우리 아이들이 도감을 가지고 생물을 탐색하고 또 생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이고요. 또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먹는 것들이에요. 그죠? 좋아하는 것은 먹는 거, 신기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 그리고 어떤 야채나 식물에 대한 탐색들을 아이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과학의 위대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최소한의 가설이나 원리에서 추론한 논리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거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많은 경험. 도감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때까지 봤던 과학 전집 보시면은 공룡 있고 지금 현재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안다과학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초콜릿, 언제나 볼 수 있는 호두, 견과류, 그리고 방금 우리 계란 후라이 먹었던 달걀, 이런 바로바로 내 생활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이땡 찾아봐야 됩니다. 유튜브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안다과학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 플랩이나 파워이나 스티커 붙이기 등의 도감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에도 얘들아 초콜릿 먹어봤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너무 좋겠죠. 얘들아 달걀 먹어봤지? 근데 달걀이 흰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도록 이 질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의 과학을 설명했다면 지금부터 이 도감은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던 세계에 대한 것을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콜릿을 봤어요. 초콜릿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초콜릿이 이렇게 달콤할까? 뭐로 만든 거야? 라고 했는데 초콜릿의 도감을 통해서 카카오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도감의 초콜릿을 집에서 초콜릿 봤을 때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보고 배웠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집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다과학을 가지고 특기 강사를 나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배운 그 도감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말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쪽파도 있고 깻잎도 있고 지렁이도 있는데 설마 지렁이 주시는 거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렁이 드리죠. 지렁이를 네, 모듬으로 드릴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리면은 지렁이는 너무 조금 선생님들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장수풍뎅이, 애벌레 이런 거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너무 생태계로 살아있는 애들 이렇게 줬다가 원에 가기도 전에 여름에 죽은 애들 좀 몇 명 있잖아요. 몇 마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생태는 연 2회를 제공합니다. 생태가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관리가 어렵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 생태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유아용 그 아이들은 이렇게 콩나물이나 쪽파, 깻잎을 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보고 집에서도 키울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과학교구로 제공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 거는 애벌레 저렇게 보이시죠? 시몬키, 마리모처럼 키우기 쉬우면서 원에서 볼 수 있는 교사용으로 별도 제공이 됩니다. 네, 별도 제공이 된다는 것은 네, 별매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원에 가져가셔서 직접 보여줄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생태는 몇 회, 연 2회, 하나는 유아용, 하나는 교사용, 모듬용으로 제공되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에는 뭐가 나온다? 도감, 그리고 생태가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차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과학과 컨셉과학이 연결이 돼요. 정통과학, 물화생지, 네,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그리고 컨셉과학. 컨셉과학은 바로 우리 4차 산업시대에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과학의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컨셉으로 1단계에서는 안전, 나에 대한 안전,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나와 너에 대한 서로 지켜야 될 환경, 3단계에서는 나와 우리가 함께 또 바라봐야 될 미래과학에 대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과학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요. 이 컨셉과학은 홀수달, 연 6회 이렇게 특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네, 이 홀수달의 컨셉과학은 반드시 지역사회 연계랑 했을 때 굉장히 좀 다른 원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안다과학 특기 수업하면은 이렇게 홀수달마다 밖에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도 한대. 이런 말들 네, 들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2주차에는요. 1단계 안전, 2단계 환경, 3단계 미래과학으로 아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실생활에 적용된 과학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 1단계에서는 교통안전, 그 원이나 교육기관 지나갈 때 30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교통안전에 대한 거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메고 밖에 나가가지고 캠페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네,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이런 거 외치면서 가시면 너무 좋겠죠. 또 2단계에는 환경입니다. 줍깅 캠페인이 실제로 안다과학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줍깅 캠페인이라는 이 트렌디한 캠페인이 어떤 과학 과목이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요때 나가서 아이들이 캠페인으로 걸으면서 죽는다. 조깅과 죽는다의 합성어가 줍깅이잖아요. 걸으면서 아이들이 스리를 주우면서 우리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을 사진 또 찍고 또 여러 지역에다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해요? 우리 안다과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하는 거죠. 원장님들 눈 반짝반짝 빛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미래예요. 미래에는 파력 발전에 대한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또 신체전 같은 공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과학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알아갈 때 미래과학에 대한 부분은 또 바깥에서 파력이라든지 바람이 가는 거라든지 물의 힘이라든지를 구경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제가 파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 나올 때는 제가 비 오는 날 꼭 선생님들 보고 나가라 그래요. 비 오는 날 선생님 보고 나가라는 이유는 뭘까요? 비가 올 때 그 빗물에 쓸려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물의 힘이라는 거야. 수력이라는 거야.를 바로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특히 컨셉 과학이었을 때는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지역사회 연계로 활용하시면 너무나 나이스하다. 자, 그리고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요, 과학과 놀이가 접목시켜져요. 과학과 놀이가 접목시켜진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다른 거는 놀이가 아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 놀이 중심으로 저희가 유아 중심으로 과학을 설명하지만 특히나 3주차에서는 자신이 놀이 중에 재밌었던 장난감들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슬라이딩 타워는 미끄럼틀에 내려가는 중력의 법칙에 의거한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죠. 내가 미끄럼틀에서 놀았었는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미끄럼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마다 이 교구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 이 교구를 이 위에 요걸 떼고 친구들 15명 거를 다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겠죠? 나 혼자만의 놀잇감이 아니라 친구들과 연계했었을 때는 또 더 재밌게 같이 놀 수 있는 놀잇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또 이 빗면에 의해서 슬라이딩 타워를 통해 중력에 의해 내려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온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톱니바퀴를 통해서는요, 우리 회전목마라든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회전목마가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3단계에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때까지 자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인력, 척력 이 두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보통 인력, 붙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요. 척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 밑에 3개의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밑판에 3개의 자석이 붙어 있고 이 자석이 어떤 극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기 이 그네 타는 우리 안다시 안에 또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을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이 뺐다 꼈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놓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 안 붙네. 그래, 같은 극끼리 있나 봐. 바로 붙네. 이 바로 붙는 거는 떨어지지 않네. 다른 극끼리라서 인력인가 봐. 네, 같은 교구랑 이 교구 안에서 인력과 척력을 배우면서 척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야. 밀어내는 힘이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의자가, 이 자석 의자가, 그네 의자가 막 돌아가네. 어떤 힘에 의해서? 척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놀잇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면서 이 놀잇감을 만드는 모든 원리에 뭐가 숨어있다? 과학이 숨어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3주차입니다. 아주 재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놀잇감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놀잇감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원리로 생각한다? 과학의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회전목마 톱니바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동산 갔을 때 회전목마를 보고 회전목마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톱니바퀴 원리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반드시 아이들은 배운 것처럼 톱니바퀴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주차예요. 이제 4주차에는 문화융합을 통해서 모든 사회의 이런 구조물들이 다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 4주차 설명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같이 중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가장 포인트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발달되는 것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이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인 원리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체득되는 거예요. 지금 1주부터 4주까지는 모든 실생활에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즐겁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이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의 해돋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해가 나를 따라왔구나. 무엇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와, 나로 우주센터에 누리호가 날아갔대.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지? 작용반작용이라는 과학의 원리 때문이구나. 그리고 왜 저 탑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안 넘어지지? 무게중심 때문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도구와 함께 확인해 가면서 질문에 따른 그 과학의 원리를 확인한 걸 설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홈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주차마다 영상이 있고요. 심지어는 도입 영상 따로, 호기심 갖는 것까지 하는 영상 따로, 그러면 그 영상 다음에 그 호기심에 따른 탐구 영상이 또 따로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갖기, 탐구하기, 경험하기, 확인하기의 모든 수업의 흐름에 따른 영상들이 있고요. 원리 이해를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리 회사에서 이때까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영상을 봤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잘 만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교재를 사용하고 싶겠죠? 그럼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과학 영상 같은 경우는 과학
수업하실 때 반드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좋으냐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또다시 설명할 때 이거는 어차피 그냥 선생님 설명하고 나니까 설명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특히 선생님이 저거 보는 영상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저희 이 영상 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 가고 나서 아이들 또 보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지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영상 볼 때 집중하시면 선생님들 또 다른 일 하실 때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완전 띵호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이북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이북입니다. 아이들의 워크북과 똑같이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이 과학, 워크북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이쪽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 이야기의 워크북을 열면 아이들의 워크북과 똑같이 목차가 나옵니다. 자, 목차가 나오고요. 다시 이제 그 다음 거 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구어체라고 했죠? 얘들아,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아니면 흰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달걀은 왜 흰자 노른자가 있을까? 달걀 껍데기가 깨지면 병아리가 자랄 수 있을까? 못 자라지. 저렇게 계란이 펼쳐지잖아. 이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건지, 왜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 건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딱 하시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었죠? 1주 차이는 도감이 있었어요. 제가 1단계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감이 있습니다. 달걀 도감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그럼 바로 뭘까요? 메타인지 Q는 워크북에 들어가 있고 메타인지 온, 시각화 구조화하는 것은 달걀이라는 도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달걀이라는 도감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메타인지 달걀의 어떤 부분이 병아리가 되나요? 배아가 병아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감을 다 아이들 막 열어주고 보여주기가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호기심 갖기. 자, 볼까요?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메타인지 Q. 호기심 갖기.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달걀은 왜 흰자 노른자가 있을까? 왜 흰자 노른자가 있을까? 달걀 껍데기가 깨지면 병아리가 자랄 수 있을까? 병아리 자랄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간 다음에 도감 보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지 흰자가 병아리가 되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도감책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달걀 도감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실물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까? 아니, 내가 병아리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나야, 지금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야. 안다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죠? 계란 안에 있는 노른자가 답변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하면 누가 답변을 한다? 그 과학의 원리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Q는 안다 씨가 하는 거고 메타인지 O는 과학의 원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인지 업은 누가 대답을 하고 누가 설명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찾았다. 안녕. 누굴까요? 난 배아라고 해. 네, 바로 달걀 노른자 속에 숨어있는 배아가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물어봐요. 달걀의 어떤 부분이 병아리가 될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배아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배아가 병아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노른자, 흰자, 알끈, 난강막, 껍데기 이거 애들이 다 외울 수 없겠죠? 저 5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5개를 다 맞췄어요. 그럼 그 친구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제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친구구나. 네, 아이들의 과학적 수준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주차.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왜 곤충을 먹을까? 얘들아, 이게 뭐야? 곤충이 너무 많아. 못 먹는 피자 아니야? 아니야. 피자는 먹을 수 있는 피자인데 무엇이 올라가 있지? 벌레가 올라가 있네.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것 같아. 왜 근데 곤충을 먹어야 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지구에 봐봐. 사람들 엄청 많지.
그래서 이제는 점점 즐겨 먹는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다 식품이 부족해지고 있대. 얘들아, 이렇게 부족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 맞아. 이제 점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식량들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얘들아, 소, 돼지, 닭들의 배설물과 방귀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킨대.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고민했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자. 왜? 우리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무슨 과학? 2주차 미래과학이죠. 자, 소, 돼지, 닭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뭘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지? 자, 그래.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우리 돼지나 소, 이런 식량, 많은 큰 어떤 동물들보다 곤충을 하면 어떨까? 곤충은 영양이 풍부하대.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미래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곤충을 보니까 단백질,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 와, 이런 영양들이 엄청나게 풍부하대.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단백질,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찾아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미리 단백질이 뭔지, 지방산이 뭔지, 미네랄이 뭔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사 지도서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과학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사 지도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곤충은 적은 사료, 예를 들어서 풀과 물을 소 한 마리가 먹는 양을 곤충은 이렇게 많이 곤충들이 이 똑같은 양을 이렇게 많은 곤충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곤충들을 더 많이 키울 수가 있어. 그래서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하는 거야. 왜? 풀과 물의 양이 소 한 마리에 비해 많은 곤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떤 곤충을 먹을 수 있을까? 모든 곤충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안전한지 확인된 그 곤충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백간장, 그리고 꽃뱅이, 굼벵이, 귀뚜라미, 메뚜기, 고소해, 누에. 자, 지금 내가 이게 똑똑똑똑똑 누르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우리 아이들 스티커 직접 붙이는 구간이에요. 선생님들이 붙이면서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우와, 선생님도 저거 붙일 수 있네. 신기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곤충 피자를 눈으로 곤충을 확인했다면 얘들아, 그럼 우리 한번 곤충 피자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곤충 피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들. 피자, 깍과 우리 피자를 꾸밀 수 있는 토핑할 수 있는 스티커 여기 보이시나요? 토핑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가 우리 그 미래 식량을 만드는 피자 가게 이렇게 넣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 한 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친구들 거 다 모으면 피자 한 판 완성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곤충 피자를 먹는 사진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인지 업이에요. 이제 여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왜 곤충을 먹게 되었다고 얘들아? 그래. 사람들이 많아지고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진 거. 그리고 곤충을 먹으면 좋은 점이 뭐라고? 맞아. 환경을 지킬 수 있고 영양이 풍부하대. 자, 이런 식으로 한 주 수업이 맞춰지는 겁니다. 1주 도감, 2주 미래과학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메타인지 큐, 온, 업으로 수업을 하시면 되고 그대로 이 워크북 흐름으로 가면 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내가 말을 더 유창하게 해서 물론 그러면 훨씬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의 흐름을 맞춰가고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다과 2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피자에 대해서 알아갔죠.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웬 피자 가게야 먹는 거야 하고 딱 했는데 뭐야 먹는 거 아니네. 또 왜 이렇게 이쁜 쓰레기를 가지고 왔을까? 막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보다가 뭐야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곤충은 영양이 풍부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식량이에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는 이런 교구들 안에 이렇게 과학의 원리, 가정에서도 뭘 배워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원리가 다 삽입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교육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이 설명하려니까 막 앞이 꼬여. 엄마 곤충이 그 환경을 지키고 방구를 낀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앞뒤랑 막 섞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를 보시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우 구성 제가 설명드리고 마지막 에티튜드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담긴 교구가 이렇습니다. 연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이렇게 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3호, 8호 여기 두 개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3호, 8호는 특별전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체의 신비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일단 우주의 신비전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부모 참여 수업처럼 해주시면 훨씬 멋있습니다. 자, 인체의 신비 1단계에서는요. 내 겉에 있는 귀나 손, 뭐 이렇게 근육들을 말하는 1단계라면 2단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내부기관에 대한 신체를 공부하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내부기관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피나 DNA 구조, 혈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점점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구 특징에서 특히 요거 색칠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교구 특징을 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핵심적으로 모아두었습니다. 단계별 12권 매월 1주차에 도감 나간다. 도감책이 꼭 나간다. 꼭 기억해 주시고 36권 다 모으면은 실생활 도감 전집 완성됩니다. 그리고 연 2회 생물 제공되는데 유아용 하나, 교사용. 유아용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거, 교사용은 모듬으로 제공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안전환경 미래과학의 컨셉 과학과 더불어서 전통과학이 나가는데 안전환경 미래 1단계 안전, 2단계 환경, 3단계 미래는 홀수홀 그리고 짝수호에는 물화생지의 과학의 전통과학 원리가 들어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회 특별호 기억하시죠? 자, 그럼 매월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이렇게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1단계는 노란색, 2단계는 연두색, 3단계는 파란색으로 봉투가 유아용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네 같은 거. 자, 여기 도사용이 어딨지? 도사용이 이런 식으로. 도사용, 유아용. 지금 크기가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 보이시죠? 도사용, 유아용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호 도구 구성을 보시면 워크북과 도감, 네, 책은 2권이고요. 교구 몇 개? 교구 3종.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구 3종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들마다 우리 교사용에는 네. 브로마이드가 매월 제공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브로마이드 중에서도 이번 과학의 원리 중에서 아이들이 눈으로 실제 확인하면서 가지고 있기 좋은 원의 환경 비치하기 좋은 교구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조금 실사 사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과 실제 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브로마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구마다 특징적으로 더 시너지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교구, 교사용으로 제공이 돼요. 특히나 이 교사용 교구는요,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진 거를 여기 자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어느 것이 마찰력이 적고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여기는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안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미끄러지지 않도록 교실에서는 뛰지 않아요라는 안전판도 제공이 됩니다. 왜요? 안전과학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감, 2주는 안전사고, 미끄럼 방지 신발에 맞는 교사용 교구, 그리고 3주는 놀이, 4주는 문화 이렇게 제공이 되어진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렇게 워크북과 더불어 도감이 호두입니다. 그리고 2주에서는 환경과학, 우리 무슨 동물보호 생태표지판 아시죠? 생태 우리 동물보호 표지판, 이 표지판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생태통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3주에서는 놀이, 우리 회전목마의 톱니바퀴, 그리고 이 톱니바퀴와 더불어서 교사교구, 확장교구가 제공되어지는데요. 네, 이 확장교구도 다 톱니바퀴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만 돌려도 옆에가 다 돌아가도록 굉장히 좀 양도 많고 튼실한 교구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선생님들 이거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 교사용 교구는 원에서도 비치해서 언제든지 과학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문화에서는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 원래는 나로호였는데 이번에 누리호가 날아가면서 누리호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워크북 도감과 더불어 또 미래, 우리 아까 곤충 피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곤충 피자와 함께 또 3주차에는 우리 아이들 흔들그네, 아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흔들그네와 더불어서 우리 교사용 교구가 나오는데요. 교사용 교구는 이렇게 자석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인력,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떼서 반대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청력.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구가 교사용으로 또 제공이 되어지니까요. 특기 강사 선생님들은 가실 때 좀 교사용 교구를 갖고 다니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호입니다. 간단하게 2호는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워크북, 또 도감 지렁입니다. 그리고 과학 사고, 네, 우리 카주, 그리고 3주차에서는 나비, 탄성 나비, 고무줄 나비입니다. 그리고 4주에서는 농구 포물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용 교구에는 아이들이 직접 한번 꼬리내 볼 수 있는 공 2개와 네, 이렇게 네, 전지같이 이런 브로마이드가 하나 나갑니다. 브로마이드는 계속 나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 지도서 이렇게 깨알같이 디자인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2호 2단계입니다. 워크북, 도감, 그리고 이 쪽파죠. 쪽파라서 생태로 아이들 거 나갑니다. 이 아이들 거에는요, 키울 수 있는 키트 종이가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트와 함께 안내, 네, 종이 안내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과학사고로 우리 이렇게 교구가 보여지고요. 또 3주 놀이 거울, 그리고 4주 이제 힘의 분산인 라츠코다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와 더불어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교사용 교구는 네, 거울 빛의 반사와 우리 브로마이드는 다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 2호에서는요, 깻잎에 예, 키트와 더불어서 안내지도 나가고요. 깻잎을 배웠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깻잎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혼합물 분리, 그리고 3주 놀이에서는 매직테이블 장력에 대해서 나오고요. 교사용 교구에서도 네, 장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4주 문화에서는요, 나침판인데요. 이 나침판 우리 보시면서 네, 우리 길 찾아가는 브로마이드와 함께 더불어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입니다. 3호는 특히 제가 신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 인체 신비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특히나 여기 안에 있는 교구 안에도 다 그 원리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손 씻기 안전 교육도 있으니까요. 필수 안전 교육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손 씻기 교육을 했다. 이거를 적용시켜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그 평가제에 선생님들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일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일화 기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온 필름도 있습니다. 체온 필름은 교사용으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체온 필름을 아이들마다 주지만 원에 비치해서 아이들 체온 이렇게 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잘 알려드리면 담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불어서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께 저희 죄송합니다. 아이온 교육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연간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중교육이고요. 여기에 우리 온오프라인 부모 소통 활용법은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어떻게 소통하시고 카톡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고요. 상황별 손유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상황 따라 손유희하실 수 있는지 해주시는 교사 교육이에요. 이 교사 교육은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들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까지 나오는 실천 교육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은 특기 강사 선생님들도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 잘 들으시고 또 원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평가제 걱정과 상관없이 저희가 이렇게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수료증 발급에 대한 부분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기 강사 교육이 끝난 후에도요. 저희가 구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꼭 인적사항 작성해 주시고 내용 확인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등록하시면 저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면 반드시 설문지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참석하신 후에 원에서 수료증 문의가 생기셨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거 설명하시기 어렵잖아요. 이거 설명 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아이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시라고 해주세요. 아이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신 후에 채팅창으로 저희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교육팀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이 바로바로 채팅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이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시라고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아이랑 놀이랑 홈TV는
없이 아이디 뭐 비밀번호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영상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이온의 우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여러 또 선생님들이 교육했던 부분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가 저희가 통합 개편이 되었어요. 아이온 에듀 네이버 들어가셔서 아이온 에듀 검색하시면은 네, 요렇게 예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회원가입 누르시고요. 회원가입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 화면에서 전체 동의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은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지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지사 들어가신 다음에 네, 어느 지사 코드 요거 되게 중요하세요. 요거 네, 우리 지사장님께 물어보시면 코드 발급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 쓰실 때 누구 성함 쓰신 다음에 특기 강사를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혹시 선생님들 아이디 잊어버리거나 하셨을 때 찾기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랑 놀이랑 어플도 여러분들 똑같이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랑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가입하시고 나시면 안다광 누르셨을 때 네, 수업 시작 누르시면 바로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생님들 그 미디어가 있는 원도 있지만 미디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미디어 없는 데는 워크북 그대로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면 되는데 미디어 있는 곳에서 뭐 거기 있는 컴퓨터랑 쓰시고 뭐 컴퓨터 쓰신 거 가지고 이북 보시고 엄청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미러링 하셔가지고 바로 미디어랑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 이 어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제 특기 강사 교육을 하시다가 보면, 특기 활동 하시다 보면은 요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들이 특기 시간에 자꾸 다른 업무 하느라고 도와주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메타인지 학습이 아이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것 같고, 아, 유아가 과학 실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실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얘기 저희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특기 시간에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저희가 스스로 특기 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과학은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 요소들에 또 물론 저희가 KC는 다 통과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액이라든지 과학 실험 교구들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교육이 끝나면 저희는 가면 되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인지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잘못했었을 때 사고가 나면 CCTV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담임 선생님이 지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시면 너무 사건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도와달라는 의미보다는 선생님들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사고가 생길 것 같은 아이들은 옆에서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요. 또 아이가 안전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요. 선생님들은 특히 선생님이 나한테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시도록 이렇게라는 말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과학을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메타인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다 선생님들이 메타인지가 쑥쑥 커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타인지 큐 어떻게 질문하면 되나요? 안다 씨처럼 질문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떻게 안다 씨처럼 질문해요? 선생님들이 안다 선생님이 되시면 됩니다. 얘들아 안녕 선생님 안다 선생님이야. 오늘 뭐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니? 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뭐를 하시면 돼요? 워크북 그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어머 이 초콜릿은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 그리고 이북 틀어주시면 되겠죠. 이북 틀어주시면서 이북에 대한 거 설명도 다 안 해도 돼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말해주시고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만든 다음에 얘들아 이게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실생활에 있는 것도 말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질문했던 걸 다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초콜릿은 왜 맛있다고?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럼 아이들이 카카오빈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설명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네가 메타인지가 안 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도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 보감에 있는 그 카카오빈 부분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질문하고 확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확인하면서 알 때까지
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점점 메타인지가 높아지고 설명하고 싶어지는 설명충이 될 거예요. 설명하고 싶어, 나도 유튜브 할래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배운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뒤로 갈수록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될까요? 네, 유아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의 슈퍼맨이 될 거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생각의 슈퍼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모아서 응용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비밀이죠. 이 메타인지의 비밀을 담은 안다과학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다면 생각의 슈퍼맨으로 자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의 슈퍼맨으로 자라는 꿈 우리 특기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안다과학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